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입니다. 유재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종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88억 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35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이자로 2020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5억 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원이고 잔액은 50억 원이며 이 중 40억 1,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 이체는 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110건 2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 현액 67억 원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및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2건에 41억 원을 지출하고 2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 2월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20년 사업 완료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고 2월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500만 원으로 20년 사업 착공 후 집행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2월은 2건 25억 2,400만 원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1억 3천만 원은 20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억 2,100만 원은 21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3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보다 252억 원 증액된 58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9년 11월 이와스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36억 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원이고 잔액은 222억 원이며 이 중 10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9건 424억 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총 4건 3억 6,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건 3억 2,500만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100만 원, 길천 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3,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 현액은 4건 202억 원으로 길천 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4건에 191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울산 하이텍밸리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금으로 2건에 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 연도 2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2월은 없습니다. 사고 2월은 산업단지 사업관리 1억 200만 원으로 2020년 사업 완료 예정에 따라 2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2월은 7건 9억 7,900만 원으로 울산 하이텍밸리 조성 2건에 1억 600만 원을 2020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 2월 하였고 가천 중소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 3건에 5억 5,400만 원을 보상 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건에 3억 1,900만 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공기순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2019년 결산예산 승인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서 34페이지 투자 교육과 소관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12억 7,500만 원이 사고 이월된 사유와 산업입지가 소관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3억 1,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개발과 소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공사비 21억 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투자 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500만 원 사고 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혹은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처음에 1회에 70%, 2회에 30% 나누어서 2회에 나누어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지원이 결정된 한 개 회사에 대해서 1차 보조금 12억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했지만은 이 회사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지난해 사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착공 예정이고 이때 착공을 하게 되면은 1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어서 산업입지과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계속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GW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 계약이 이제 경남에 업체 수가 훨씬 많아서 경남하고 울산에 각각 한 개 업체씩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 수에 있어서 저희 울산의 지역 업체들이 현저히 불리해서 조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협의가 자기들은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우리시 자체 발주로 이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 하면 지난해 이제 8월에 저희들이 조달청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선급금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 조달청 계약이 진행이 안 돼서 지난 연말에 결산 추경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돈은 이제 감리는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 비용은 일부 들 것이다 해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남겨서 감리 비용으로 남겨두고 이제 감리 비용이 지금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사 현장은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계속 비율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는 울산 위법국가산업단지 내 효문공단의 일부 구간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해온 계속 사업입니다. 12년 1차 개설을 완료하고 근본 2차 개설을 시행한 사항이며 공사 기간은 2017년 4월에서 올해 5월까지이며 5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훗날 추진을 위해 가지고 21억 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박병석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아까 이제 검토 보고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교육과의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던 건데 회사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예. 2019년도 그냥 건너오고 201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한번 2019년도로 명시월 했는데 됐고, 다시 2019년 또- 사업이 안 돼서 다시 사고열 넘어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뭐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지금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제 불용 처리가 돼야 되고 내년 다시 또 예산 편성 또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 국비하고 11호 편성이 되어진 건데 만약에 불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11호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 착공 되리라고 봤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됐잖아요. 그럼 2019년도 명시월 했으면 사실은 2019년도 정산할 때는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진척사항이 그 다음 연도에도 전혀 진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율할 필요가 굳이 있었냐.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불용 처리하고 실제 착공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명시효하고 다시 사고율하고 결국 또 안 되면 또 불용 처리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면 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런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측면이 없어요. 있긴 한데 이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라서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국비도 불용 처리하면 반납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또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면 어차피 그건 또 줄 거 아니에요. 국비 핑계대는 건 사실 제가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일단 예산 받아난 거고 또 반납하고 이러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넘어온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착공 회사가, 지연 사유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뭐 몇 달만 이렇게 하면은 착공이 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이 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거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최대한 빨리 좀 끝내겠다는. 그럼 그런 과장님 작년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될 거라고 확실히 신뢰가 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봤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명시하고 다시 사고일로 넘기는 예산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아요.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할 때는 분명히 내년도에 될 거라고 확신하고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고 그죠?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고일 하면 사실 안 되죠. 그냥 바로 반납해야죠. 반납하고 이제 그 사업이 다시 시작될 때 예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준 예산을 안 줄 리는 없거든. 예, 그럼 이게 이제 G2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보조 부분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 그 지역 예산은 이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걸었다가 다시 또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G2 보조금 이게 산업부에서 이제 국비 결정을 할 때는 이 단건별로 위원회가 열리는데
보통 이게 회수에 반환을 하게 되면 그 동일건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 의결을 받기가 솔직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넘쳐나는데 울산은 저도 못 쓰더라. 이렇게 박혀놓으면 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한은 이제 어렵게 받은 국비를 뭐 지역 기업들한테 이제 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뭐 전반적인 재정 운영상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고 자료 5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결산선 603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건이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하이테크 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 소송 판결금 저희들이 이제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패소 원인이 뭔지 처음부터 이게 무리하게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됐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패소 원인이라고 패소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저희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시가 포기한 그 검사 지휘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때 포기한 게 꼭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그 보상 금액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지금 보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 보상액 산정이 감정가액 산정이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지역 여론을 보면 대부분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 요즘 이제 시가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또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또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또 판례의 경향이 지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 보상에도 그 전담 변호사가 와서 보상금 받지 마라. 내한테 소송을 의뢰하면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 안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송에 들어가 보면 소송 기일만큼 또 이자 비용도 발생하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판례의 경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줍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가 제시했던 감정가보다 예. 일정 부분에 이제 더 보상을 하라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시가 시당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 포기하고 그대로 이제 예비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건 한 건은 2억 6천만 원, 한 건은 2,800만 원인데 이 지주가 2명에 대한 이게 소송건입니까? 2명은 아니었던 것. 2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주가 여러 건에 대한 소송이 총 8분입니다. 8명인데 예. 실제 두 건으로 나누어서 예. 소송이 진행된 건가요? 두 건으로 나눈 게 아니고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액하고 그렇죠.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작년께 대해서 네, 과장님 일단은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로 한번 뭡니까 판결금 집행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1차 때 판결금하고 1차 때 두 개로 나눠진 게 1심에서 항소하지 않으시고 정리하신 분들 한 분 들어간 게 있고요. 일부는 또 항소를 항소해가지고 다시 들어간 2심에서 또 들어간 게 판결금이 있고. 그런 이거 세부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비 2월에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집행자능이 5천만 원이라고 똑 떨어지게 남았거든요.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2월 돼 가지고 금년도에 이게 지금 종결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5월 말에 중공검사가 났습니까? 예, 중공검사 나고 이제 지금 공사비만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죠? 5천만 원은 그 관급자에게 선급금을 5천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네. 그게 그 사용이 안 돼가지고 반납해가지고 집행잔액을 5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자재를 예, 선급금을 줬다가 네. 사용이 안 되니까 그거를 선거금 다 회수한 건가요? 회수한 거 가지고. 그럼 하고 전체 사업비 115억 중에 이미 주무검사 나왔고 이제 돈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집행자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 확인 제로인가요? 집행잔액이 제로인가요? 제로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집행잔액이 남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집행자는 정확히 지금 모르는 거죠. 예, 자재하고 공사하고 다 하면은 정산 다 하고 나면 정산하고 나면은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자능이 얼마가 나오겠죠. 예.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이 집행자능이라고 하니 이렇게 집행자능이 남을 수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반납을 하니까 이게 2월이 안 되고 네, 네.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지역개발과에 이게 총 예산 인액이 56억이고 지출액이 2019년도에 35억, 2020년도 2월액이 21억, 그리고 집행령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세부 예산 집행 내역서 요거를 품위서별로 한번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차별 사업이니까 세부 사업 준위 실적 같이 붙여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호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관계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로 준비하시는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이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호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김종인 가정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된 부분인데요. 그 스마트 시티 센터 구축 대해서 명시 2월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스마트 시티 그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19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1차 사업은 이제 올 5월 말에 준공이 되고 2차 사업도 올해 국비 합해 가지고 2차 사업은 6월 달에 발주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연말에 그 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했기 때문에 네. 명시이율로 2억 1,1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그 보면은 전년도 2월액이 왜 됐는지 특별 사유가 있습니까? 2월액이 예. 이 사업도 지금 10억이 왜? 작년부터 예. 그 시작해갖고 이 또 국비 12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하면서 그 설계비를 그 이제 기승에 따라 설계비를 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비 2월 이거는 뭡니까?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 계속비 이월도 이제 작년에 공사를 발주한 게 아니고 그 실시 설계만 발주하고 그 올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일 연도에 확보했던 그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 또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반납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유와 집행찬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그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지난번에도 그 의회할 적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세형 이노세븐에 그 양도 신고 미행으로 그 우리가 그
입주 승인 신청한 거를 그 발제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가지고 그 우리 시가 패소했지만은 이제 이 사업이 그 하면 입주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그 지원금을 집행 안 해서 그 비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예산으로 지금 입주 승인 신고가 된 데는 지금 그 이자비하고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요,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에 보면은 미달성 두 건이 있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과 목표 달성. 선거 그 지표를 설정하고 선거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목표치를 설정 안 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두 건이 미달성된 부분이 있네요. 예. 그 두 건 중에 먼저 한 건 지적된 게 이제 우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적기 공급 및 관리, 우리 저희들 산단을 통해서 이제 산업 입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수 성과에 못 미쳤던 부분이 이제 저희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들 이제 GW, 이제 온양 내광 쪽에 진행되고 있는 GW 산단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이제 국비 이제 아까 우리 산업 입지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조달 관계 문제, 또 우리 지역업체 좀 그 조달 참여를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 조달청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미뤄져서 그게 이제 사업 기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이 조금 부진하게 됐던 부분인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막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는 저희들 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각종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협의가 여러 차례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뭐 이 부분도 저희들 뭐 도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뭐 저희들 역세권 기반 시설 갖추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산업입지과 유재근과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검사 의견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결산 잉여금이 27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273억 원이 발생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10페이지. 예,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은 그 결산 잉여금이 27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예. 그러고 그 사유 중에서 그 사업 집행 불응액은 얼마이고, 예. 그다음에 세입 잉여금은 얼마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예산 현액이 3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세입 결산액이 58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출을 저희들이 이제 지출한 돈은 313억 원이었고, 그래서 남은 결산 잉여금이 결국은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유보금이라고 뭐 이해가 되는데요. 요 273억 원의 내역은 다른 내역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그 지난해 연말에 이화산단에 이화산단에 저희들 그 이화산단이 모비스하고 이렇게 저희들 그 협약해서 중공업에서 원래 이화산단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중공업과 협약을 할 당시에 70만 원을 넘어가는 조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차액을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47억 원을 이화산단 조성사업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해 저희들 이제 MOU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우리시 MOU를 통해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시에서 그 당초에 현대중공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 기반시설 지원금 247억 원은 회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협의가 잘 진행돼서 그 247억 원이 회수돼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돈이 뭐 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결산 잉여가 조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습니까?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 2월 사업 현황은 없습니까? 2월 사업 현황 있습니다. 저희도 예. 뭐 그 예산은 얼마 남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저희들 지금 현황하고 나서. 현재 2월은 예. 지난해 2월 사업은 총 저희들 4건이 있습니다. 예. 저 계속비 사업 2월로 3건이 있고 뭐 송구스럽게 사고 2월이 이렇게 한 건이 있는데 그 계속비 2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하이테크밸리 1단계 조성 사업에서 그 산단 조성 계획, 사실은 1단계가 아니고 이 산단 조성 계획 2단계 산단 조성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잔여 금액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저희들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 사업 산단 조성 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조성 계획 자체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제 2월을 시키는 예, 그건 나중에 과장님 잘 좀 저한테 좀 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특별 회계 부분인데 예. 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경우 그 예산액이 그 보면은 그 100%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돈이 그 특별회계 16페이지 보면 결산 내나 결산금액 예, 보고서 16페이지. 예. 그 100% 불용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는 그 설명 좀 부탁드려요. 1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불용이 100% 된 이유 사유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일반 예. 산업단지 조성 조성에 예산액이 336억이잖아요. 대한 예. 대비 불용이 100% 사유에 대해서 이거는 저 의원님 세입 결산이어서 요거는 불용은 아니고요. 불용은 세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요건 세입 결산이어서 세입 결산에서 100%라는 거는 저희들이 앞에 보시는 징수 결정액이 우리가 500억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수납액 500억을 다 받았다. 그래서 미납된 돈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세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이 됐다면 500억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 그래서 잔액이 500억이 남았다라서 요 내용은 세입에 관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세입을 다 징수해서 미납액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록입니다. 저는 오늘 명시율이나 사후율이나 예산의 목과 따라서 돈이 잘 쓰여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묻고 싶은 걸 묻겠습니다. 산업입지가 과장님, 우리가 이 일반 산단이나 국가 산단을 지금 하고 보면은 조성하고는 저는 이제 수평적 개념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단 추세가 주거지하고 근접거리에 우리가 산단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도시 확장을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자, 이제 수직적 부분에서 그 토지 이용률을 이제 저하시킬 게 아니고, 수직적 개념으로, 수평적 개념의 산단 조성에서 이제 수직적 개념의 산단 조성의 이제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업종별, 산업 직군별로 해서 조금 그야말로 집적화 그리고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 대표 형태로 우리가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처럼 이렇게 하면은 물류와 생산 소비 전체가 하나가 네트워크가 되듯이 그런 데가 이제 산단이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조성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에 대한 산업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산업기계 제작 같은 경우를 했을 때 1000평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90년대 할 때 한 1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웅천 고현이라든지 외동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공장 문화, 공장에 대한 도시 문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인 어떤 산단 조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책적 입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사장님, 스마트 시티 조성은 제가 보는 개인 견해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공간 창출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자유로운 흐름을 원활히 해서 사람의 사회생활 자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는 사람의 자유 흐름자를 통제하는 공간 통제 기능으로서 지금 작용을 역방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교통, 경제 모든 패러다임의 영역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공장의 자율화를 통한 제품의 최고화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질을 최고화시키고 그 각자의 개인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흐름의 자유, 그다음에 그의 생각의 자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시,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화, 교통, 경제에서 사람이 중심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하나의 샘플링으로 이렇게 한번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치게 되면은 그걸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하나 구성을 하는 거죠. 회사를 치면은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될 때 사업 타당성이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기계화라든지 통제가 극대화 아니고요. 제가 한 50페이지 적다가 지금 수독을 했어요. 울산의 스마트시티 자체를 제가 일가에 하면서 제가 기업의 싱크탱크를 역할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계획은 잘 만들어냅니다. 하는데 50페이지 정도 제가 백지에서 이렇게 제가 그걸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주무관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하나의 인식의 전환을 해서 지금의 울산에 있는 이런 사회 환경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거다. 그래서 하나씩 기초부터 다져가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거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돈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목을 해서 얼마 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예. 미래성장기반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확한 목이 설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투하되는데 돈을 불용액을 얼마 남기고 이런 얼마 투하해서 얼마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돈을 가장 적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미래성장기반구 같은 경우는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꼭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교류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지금 투자교류과에서 많이 하려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보면은 기계라는 공작기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기계가 컨트롤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은 소재에서 가지고 완성품까지 있습니까? 협의에 최소화된 공간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시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도 이번에 3D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8,000원까지 현대가 그쪽에서 그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거를 들어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대그룹의 이사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좀 많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은 자, 우리가 3D 자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000평, 100만 평 이런 큰 기준에서 우리가 3D가 이제 활성화된 시대에 갔을 때는 1,000평이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사람이 컨트롤하는 시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개념의 새로운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우리도 거기서 조다교로 과장님도 조금 새로운 안목에 좀 접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강소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변화된 산업의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가는 개념 프로젝트 같은 경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화학 미래신산업 같은 게 아닌데 개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울산의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1,300억 정도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자체가 한 100억 정도 되면요 특수 산정해 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클리노믹스 자체의 그런 회사들도 뭐냐면 투자 설명을 하게 되면은 300억, 400억씩 바로 투자하겠다.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보면은 캠브리지나 그다음에 뉴욕 같은 데 가게 되면 자기들 지사가 있는데 그럼 울산시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많이 풀베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진정으로 우리가 강소기업, 새로운 우리 신개념의 중소기업,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유치가 힘들어지면 기존 기업을 육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분석이라는 이런 기업 자체도 우리 울산에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솔트룩스 같은 데 업체에다가 하고 있고 그 애들은 어떠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울산을 가지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 귀찮은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없는데 없더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해도 안 오는 거죠. 어떤 사람 오냐 그러니까 이제 퇴직 놔두려고 자리에 오는 사람. 나는 참 정말 그게 안타깝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투자 교류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새로운 어떤 산업의 개념에서 좀 발굴해서 우리가 투자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전체적인 질문에 가름할까 합니다. 상근이 마지막인데 저희 질문에 때로는 힘들었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도 있었을 건데 저는 이렇게 같은 자리를 했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투자교육과장님처럼 이제 그과에 이제 같이 외국에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위원장님하고 현격한 우리가 보면 실적도 많았었고 그분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래 위원님. 네, 윤정래입니다. 뭐 준비한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미래성장 기반 국제는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 때문에 또 바쁘고 고생 많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축하드립니다. 성인을 정부 성인이랄까 투자교육과 소환이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다 애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울산의 새로운 어떤 또 도약의 어떤 큰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장례식에 시민 연결식 갔다가 저도 째냈는데 진짜 여기서 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을 평생을 하면서 그분의 고인의 심한구 시장님이 그때 진짜 울산을 사랑했어요. 그분이 그때 한번 몸이 아파가 저쪽에 갈 때 미국으로 가실 때 울산을 사랑하다가 내가 미국 가서 저것에 안 좋게 오면 울산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적어두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울산에 대해서 열정과 밤에도 다니고 문수구장 축구장 한 대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내가 좀 마음이 짠하고 많이
우리 큰 어른을 이런 안타까움 좀 많이 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라면 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님에 대해서 많이 애틋한 마음을 오늘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장님께서도 그래 했듯이 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잘 진행하셔가지고 멋진 새로운 성장 또 울산이 새로운 또 변화의 틀을 만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끝까지 또 열심히 도와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세 군데지요, 그게 세 군데. 3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지구지. 그래서 한 번에 또 3개 지구까지 얻어냈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가 제가 보니까 그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도 받고 내가 첨부 서류도 봤는데 이 지출액이 왜 다른지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이게 첨부 서류 보다가 있는데 내가 지금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아까 얘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가 2페이지가 있잖아요. 2페이지 보면 계속비 집행사업에 이 오타인지 내가 오타가 알겠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2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업의 지출액이 뭡니까? 35249이 아닙니까? 그렇지? 지출액이 효문공단 내부도로 4번 계속비 집행 2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읽으신 자료 2페이지 계속비 2월 4일 35억 2200 3549이 아닙니까? 지출액이 못 찾았습니까? 아까 보고하신 자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요 2페이지. 예. 뭐 예산 결산은 개혁해 보고하신 자료. 예, 요거. 계속비 집행 4번에. 예. 지금 지출액이 효문공단 내부도로가 지출액이 35억이고 집행잔액이 이제 5천만 원 남았다는 것하고 그래 남았다고 돼 있지. 집행잔액 나온 것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을 하셨고 집행잔액 문제는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우리 지역 그거는 말씀하셨고 예. 그거는 뭐 고려 가름하고 복합도시 이제 혁신센터 건립 사업. 예. 요건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집행자력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지출액이 내부도로 개설공 지출액이 35억 2,249만 2천 원인데 뒷페이지에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도 효보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또 시설비 해가지고 35억 1,750만 원인데 왜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래 다른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 페이지는 저희들 그 사업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21억 지출액 35억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시설비만 돼 있느냐 앞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또 1호액은 똑같아요. 뒤에 2호액 한번 보십시오. 그래 치면 2호액이 또 달라야지. 귀신같이 또 2호액이 똑같아요 또. 과정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 오타가 아니고 지금 과목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차이 나는 거는 그 반납한기 아니 5천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효문도로 내부공사 이 공사가 같은 공사는 맞습니까?
예, 같은 곳을 맞습니다. 같은 공사 예, 3페이지 나온 거나 2페이지나 3페이지나 공사는 같은 공사예요. 예. 같은 공사면 그 왜 집행액은 지출액은 다른데 왜 이게 다르냐 이 문제고, 그래서 또 이월액은 똑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월액이 같다는 말. 이월액도 달라야지. 그게 오타지요. 오타 아니라면서. 오타지요. 예. 그러네. 뭐 예산 첨부 서류도 또 잘못돼가지고 또 그래 돼 있어요. 계산이 귀신같이 또 이래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첨부 서류 여기 보시면 첨부 서류 자체도 결산한데 국장님 전년도 2월 사업비를 제가 판단하기인데 첨부 서류하고 내가 다 대조를 해보니까 내가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년도 2월 사업비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서로 판이하게 잡은 거예요. 전년도 2월 사업비. 전년도 2월 사업비는 지금 여기 와서 뭐 감리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그건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 남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전년도 사업비를 2월 사업비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예. 500만 원을 한쪽에는 빼버리고 잡고 한쪽에는 넣고 잡고 이래 한 거예요. 그러면 정작 전년도 2018년도 2월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지적하고자 하는. 한번 보십시오. 358페이지에 전년도 2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6억 7천만 원 아닙니까? 360억입니까 이게? 원. 358페이지 효문도로 36억 7천만 원이죠. 첨부 서류. 36억 7천만 원 맞습니다. 7천만 원이지요. 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년도 2월 사업비가 그 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전년 제가 2월 오후에 시간 이 나시면 계산이 또 안 맞거든. 이 계산이. 결산하고 그러니까 같이 500만 대비하고 원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쪽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하여튼 결산서에 2월 사업비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 내가 한 500만 원 2월 사업비를 전년도 걸 잘못 착각을 하셨든지, 예. 2월 사업비 정리가 제대로 안 됐든지 전년도 거 넘어오면서 예. 그 2019년대 한 보십시오. 뭐 오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타 같으면 예. 다행인데 오타가 아니고 이 결산 자체. 예,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오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께서 죄송합니다. 네,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께서는 올해 오셔서 2019년도의 사업은 사실은 그때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오셔가지고 지난 어떤 사업을 뭐 결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이 굉장히 또 이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간소화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부서인데요. 어쨌든 오셔서 작년도 그 결산을 이렇게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니까 여기 성과 달성률이 이게 뭐 그래도 대부분 국에서 100% 맞추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86%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 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해서 각 프로젝트들이 이제 조금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산단 조성이나 도시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계획 단계가 상당히 좀 그 협의 과정들이 좀 변수가 많고 또 이제 그 과정들이 좀 길어지다 보면 저희들 이제 당초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제 스케줄이 이제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뒤 단단히가 딱딱 맞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달성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반 조성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투자 부분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승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이 분야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또 중앙부처가 따라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3, 4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들 같은 경우 기획하기가 당초에 기획했던 당시하고 실제로 실행 단계를 넘어갔을 때하고 정책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또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또 뒤틀리거나 또 수반이 또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제 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 여부를 가지고도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게 또 저희들 국 일이고 또 예산 조기 집행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항상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건심해 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들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안정적인 기반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딱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영향을 받는 사업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 성장을 만들어가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교육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는데요. 일단 그 경제자유구역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여기 축포를 터뜨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국에 7번째죠, 저희가. 그죠? 8번째인가요?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좀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인천이나 광양권하고 분명히 다르고 지금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기존의 계획 말고 조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든지 비즈니스 패턴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을 빨리 지금 우리가 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소기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꼭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십사. 지금까지 계획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시고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교육과가 지금 그 해외에 이렇게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렇게 요즘 그 화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정책 변환을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산업입주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그 KTX 복합 환승센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좀 루머 억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된 입장이 아직 없나요? 저희들 그 산업입지과에서는 KTX역 인근에 저희들 복합 특화 단지를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단 조성하는 걸 하고 그 복합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좀 미스를 한 것 같고 그 지금 그러면 기존의 일반 산업 단지를 이제 유지 관리 업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일반 산단 중에 지금 이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업종이 좀 다변화되고 또 우리 주력 산업하고도 어떤 그 주력 산업이 지금 잘 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다 보니까 업종 전환이나 업종을 추가로 요구하는 산단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KCC 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산단이지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산업입지과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업이 그 생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그 부서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산단 내에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단마다 다 지정 그 입주 허용 가능 업종이 아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각 지역마다 산단을 조성할 때 고유의 목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하고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 바뀌는 것들, 당초에 또 수요 예측이 여건이 바뀌면서 조금 변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정정할 수, 그 변경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물론 이제 이게 제도가 현실을 가장 이제 제도가 뭐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될 수 있으면 뭐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항상 그 제도나 법규라는 틀이 현실을 다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주 그 지역 용지를 갖고 계신 분이 내가 투자를 하겠는데 상업용지 만들어주면 100층을 지어 올릴게 다 들어드릴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옥석을 구분하는 또 그런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게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관계부서 뭐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폐기물 쪽은 폐기물 뭐 정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 산업유치과가 관련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폐기물 정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련은 없고요. 한 가지 폐기물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단이 저희들이 이제 산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산단을 조성하면 그 산단 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천 일반 산업단지다. KCC 산단이다. 그러면 그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아주 소규모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매립장들은 그 안에 설치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립 시설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수준까지 관여를 합니다. 네, 회장님, 그 산업단지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울산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저기 혁신도시 상생협력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그 협의회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시고 그 구성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기관 그 산업안전 보건공단 관련해서 울산시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뭐 이렇게 협력 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전 부서에다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업들하고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관련돼서 전 부서에다 요청을 해봤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울산시가 산업인력보건공단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생협력협의회가 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업들한테 또 공기업들이 또 지역 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요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선제적으로 좀 여러 유관기관들한테 그 지역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해서 또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슈 위원장님. 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울산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미래 성장 기반 국가 연관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제 자유구역은 울산의 경제 분야의 최대 수건 사업인 울산 경제 자유구역이 공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쾌거는 울산의 기존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울산행 뉴딜 사업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발판으로 수소산업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우선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조직의 운영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울산시가 수소 생태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울산의 역량에다 주력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그 구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목표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추진해야 할 과정이나 그다음에 또 미래 동력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추진할 과정.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제 우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것 자체가 성과라기보다도 이제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야 이제 제대로 뛸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제 저희들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현재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우리 새롭게 다가올 수소 중심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이 있고 또 신산업이 있지만은 그 가교 역할로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서 우리가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를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유치 또 이런 그 지역 개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앵커링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 설립까지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주실 그 조례를 기반으로 이렇게 향후 이제 위상을 다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 또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향후 각오할 것을 저희들이 뭐 새롭게 다진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미래성장국과 관련된 아주 긴밀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 유치와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관련 다른 국에서도 사람 육성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은 모든 산업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우리 시정 방향하고 이제 일관성을 가지면서 추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함께 같이 가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교육과 김연옥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서 예,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또 기존 산업 인프라와 항만과 연계 방안이 우수해 이를 기반으로 북방 지역 에너지 경제 교류 협력을 다각화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분석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방 지역 경제 협력이나 그다음에 북방 경제 협력 포럼 유치나 그다음에 또 자매 우호 도시, 조효 도시 교류 정진과 같이 연관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데 북방 에너지 교류 협력 다각화에 대한 유리한 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이 북방 교류에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예. 여건입니다. 예. 첫 번째가 울산 항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울산 항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보다도 특징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액체 물류 항만이고 또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원유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어떤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우리 시에서도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거의 한 10여 년 전쯤에 이 구상이 나왔을 때 이미 대개 이제 중점은 중동 지역의 석유 이런 쪽에 가 있었지만 첫 구상에서부터 북방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활용하는 그러한 구상들이 처음에 있었고 또 이게 최근에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또 얼마 전에 이제 철도 연결 구상까지 나오고 그렇죠. 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인프라 부분에서도 여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북방 교류 협력의 토대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간다면은 또 북방과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울산이 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당장 당면한 북방 쪽과 당면한 사업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어떤 에너지 분야 그리고 그 외에 무역이라든지 문화교류 다방면에서의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서 앞으로 울산이 북방 경제 협력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김종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연계된 상생 확산 지원 사업이 또 있고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떨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과 공공기관이 물리적 공간 점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연계성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지역 기회 확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이전 공공기관과 채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사실 그제 꼴찌 수준인데 울산에는 4년제 대학이 울산대, 울산과학기원뿐인데다가 울산과학기원의 경우는 국가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게 시책의 분석입니다. 사실 시에서 분석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느 도시보다 많은 곳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문턱을 낮추면 지역 인재 채용은 획기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울산 사람 만들기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진정한 지역 사람이 될 수 있고 상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시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상생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이나 교육 인프라 등을 이야기하면은 딴소리를 하는 혁신도시 관계자를 보면 왜 굳이 혁신도시를 지역에 유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그 지역 인재 채용은 저희들이 19년도에 전국 꼴찌가 아니고요. 18년도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작년엔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량보다 그 17%인데 22% 초과 달성해서 지역 인재 채용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지역 상생 발전 협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도 운영이 돼 있고 그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협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최를 하고 저희들도 그 하반기에는 좀 코로나 하면은 그 협의회도 하고 저희들이 그 혁신도시에 그 해마다 하는 기지만은 그 문화 축제도 그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그 이전기관 그 가족들도 지금 초청해서 그 울산 관광도 하고 이런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제 보면 신문에 그런 난 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그 이전 기관이 그 울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정규 여건을 좀 많이 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래 위원님. 네, 윤중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여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별로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명시 2월이라든가 사업기간에 남아있는데 2월 다음 연도 2월에 가고 집행잔액이 동시에 폐기된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 국만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사업이 종료도 안 됐는데 2월 4일은 사업 미종료라 걔가 다 해놨어요. 근데 앞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찌 사업이 종료 안 됐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면 또 2월은 무엇이고 그 중에 감액을 하는 겁니까 그게? 감액한 겁니까 예산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500만 차이 나는 거는 시설비하고 그 부대비를 뺀 금액에서 500만 차이 나는 거. 그거는 넘어갑시다. 또 그 이야기 길어지면 다른 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는 그건 넘어가고 이게 2월하고 집행잔액이 동시에 표기되는 게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사기간 남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그에 감액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사업비를? 의원님 제가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짐작이고 그렇게 표기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모관에서는 부기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됐어. 모간에 자, 사업이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아니고. 한 사업은 정리가 예. 되고 하나는 2월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종료된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꼭지가 안 끝난 건 2월 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게 예, 뭐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고요. 아, 세부 사업이 사업별로 그렇죠. 있는 걸 묶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그래서 이제 발생했더라니까. 전체를 부기별로. 묶어버리면 여러 개 사업을 묶어버리면 부기별로 묶다가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예요. 부기별로 모관에서 이제 이게 지금 목별 정산을 해놨거든요. 목별 정산을 해놨는데 부기마다 그 모관에 예를 들어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는 종료됐어요. 그럼 집행잔액이 떨어지는데 한 사업이 2월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과장님 모관- 말씀하시는 논리는 예. 목간에 있는데 이런 건 건설 사업이나 도로공사 개설 이런 거는요. 그렇게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한데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감리비하고 그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예. 시설비, 공사비, 부대감리 간단해요. 그거는 다른 예를 목간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말은 안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 뭐 이야기해봐야 한번 찾아보였어 나중에 이게 내 이해를 못 해가지고 2월 종료기간 남은 자꾸 사업비를 이제 잔액이 발생해가 있는 게 들어. 뭐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잔액 시점을 나는 하고 난데 잔액 시점을 지금의 시점을 봤나 그러면 잔액 발생 최종적인 잔액을 표기한 건지 근데 차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고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뭐 저거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GW 일반 산업단지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잠시만 GW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 GW 내광에 있는 GW 일반 산업 그럼 좀 빨리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꾸 돌리지 말고 얼른 하면 간단하게 빨리 뭐.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원래 6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지요? 원래 아까 그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네. 저희들이 지난해 8월에 네.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했는데 그래요. 조달청에서 이제 경남하고 같이 공사구간이 같이 있으니까 그 경남하고 이제 경남 울산의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저번에 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이래 사업이 지연되는 게 좀 답답한. 전체 공정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뭐였습니까 이게? ABB를 땡기가 행정소송 패소 비용 패소했습니까 이게 하이테크밸리에? 행정소송은 내나 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손실보상금이요? 보상금. 예. 우리가 뭐 져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상액을 제시했을 때 앞서 한번 내나 똑같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손실보상 박병석 의원님 정상적으로 보상이 안 된 걸 보상금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정산을 했느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그에 대한 뭐 그 뒤에 십다다다 말도 없어가지고 120억 그건 어쨌습니까? 그냥 산단에서 꿀꺽하는 걸 그대로 놔둡니까? 일단 정산이 어디 테크노 산단 정산 관계 말씀. 예, 저기에. 예, 테크노 산단 정산은 지난번에 정산이 완료가 됐고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정산이 완료됐고 사업이 끝난 상태라 뭐 정산상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윤정현님, 그 부분은 우리가 산단공인 위탁하면서 위탁 계약서 작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위탁 계약서 일단 4번을 주세요. 그 4번의 내용을 보고 정산 규정이 내는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예, 별도로 일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분명히 의회할 때 속기록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정산할 그게 없다고 주고 정산 안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다가 또 정산했다네. 정산 수리를 내가 보자니까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정산 수리 없다 해가 안 주셨잖아요 그때. 정산이 아니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 속기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그때 당시 이제 정산의 의무라고 표현해야 되나 권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그 자체로는. 그래서 따로 한번 의원님께. 자, 그 이후에 그 정산을 왜 안 하냐고 제가 따지니까 그 정산을 할 그게 없다 이래가지고 정산할 뭐 근거가 없다 이래가 정산을 안 한다고 하셨고 뭐 방금 이야기를 꼬리 잡고 하는 건 아닌데 정산을 또 뭐 했는데 그런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래 한 것도 그에 대해서 120억의 어떤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끝나고 나면 쉽다 다다 말도 없고 쉽다 다다 말도 없고 시뭐 시다 다 뭐 다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고 120억에 대해서 그때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내가 듣기 싫으실 거고 분명히 그랬다 아닙니까?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테크노파크가. 그 발생한 데 대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냐 도로 개설하고 이래 하는 거 잘하라고 그래가 120억 준 거라고 그랬으면 그 손해 볼 걸 또 감안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120을 했으면 상당한 500억입니까? 추산해 가지고 대충 그 자료를 안 주니까 산당공이 자료를 안 주니까 저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비교해가 딱 돼 보니까 한 400억입니까? 뭐 300억, 3, 4, 500억 몇백억 수익을 났는데도 120억을 왜 줬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계속 이번에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실랍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협약서하고 뭐 계약서하고 정산 자료를 한번 주실랍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도 자료 요청을 2가지 할 건데 지금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그 태권도 산단 관련해서 그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의 그 산단 개발 위탁 계약서 사본을 가져오시고요. 일단 거기에 내용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산단 밖에 그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자료 중에 산단 밖 민간이 조성한 개별 입지 공장은 구군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관련법 지침 현황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및 실시계획 관련된 승인 또 혹시 실시계획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아마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산업입지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아실 겁니다. 산단 계획 변경 자료라고 이건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 자료를 충분히 드릴 거고요. 산단 계획 변경에 관한 자료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간을 전체 다를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한 5년치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코엔텍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인 내부 검토 자료까지 주십시오. 그 지역 개발과에서 그 변경 승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검토, 내부 결제 서류까지 해서 일단 일체 서류를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윤종인 죄송합니다. 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래 일단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다음에 그 120억에 대해가 그때 뭐 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할 때 그 120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산 그 산단 그게 정산한 거 정산 자료하고 그 120억에 대해서 그 우리가 환수할 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산단공이 과다 수익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래 산단공이 발생한 수익이 그 산단공에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계속 뭐 저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유지식으로 도시공사가 C분이 10%. 예, 10%입니다. 예. 도시공사 10%. 로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비율별로 또 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산단공에 대해서 그 발생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산하십시오. 정산하시고 그 정산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개발 이익 환수 뭐 개발 그 수익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데 대한 거 환수 방안이 없는지 또 120억을 그 뭐 환수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환수를 못 하는지 그게 지금 전번에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자료를 제출하고 따로 저희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전체 나중에 같이 주시든지 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도 산단공이 들어와서 지역에 시에서 돈 대주고 다 해주고 자기들 수익이 500억이나 몇백억씩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고 그런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따지는 겁니다. 계속 이런 LH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상당한 수익을 발생하고 자기들 그 돈을 가져가고 울산시는 그거다가 또 고맙다고 돈 대주고 이런 어리석은 행정은 없었으면 해서 그걸 좀 안 했으면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자꾸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개발내가 몇백억의 수익을 보면 개발 환수 이익 부담금이라고 다 냅니다. 사실은 주택조합회가 해가 하면 공기관이 그만한 수익을 발생하고도 아무것도 내도 안 하고 그거는 말이 하여튼 챙기십시오. 내 돈 같이 챙기십시오. 세금이 웃을 일이 아니고 내를 자꾸 비꼬하고 웃는 모양인데 비웃지 마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금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피로 나온 돈을 그렇게 잘 쓰여지는지를 좀 면밀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향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무턱대고 돈 대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을 없애자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네, 윤정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행자위하고 저희가 아마 표준 협약서나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간사업 위탁도 보면 세부적으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지역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구로 넣어서 그걸 표준협약서를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위원장님. 네네. 투자 교류가 김용옥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결산서에 보면 241페이지 조선 기자재 업체 업종 전환 한시적 지원 사업에 보면은 전년도 2월액이 7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돈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지병찬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내나 이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네, 비슷한 사례인데 세진중공업이 여기도 이제 명시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결국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7억 원 정도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업 완료를 지금 못한 상태라서 불용이 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업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